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면 기사에 항상 확진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생활 한자를 공부하면서 확진이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생활 한자는 바로 확진입니다. 자, 이 확진이라는 단어도 한자로 만들어진 한자어인데 어떠한 한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자, 이 확진에서의 확자는 어떤 확자냐? 바로 확실하다, 확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진자는 어떤 글자냐? 진자는 바로 보다, 진이라는 글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다는 그냥 눈으로 단순하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는 것을 나타내는 보다, 진이라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확실한 단어는 확실하다, 확과 보다, 진이라는 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확실하다, 확입니다. 이 확실하다, 확이라는 글자도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돌을 가리키는 돌석이라고 하는 그런 부수 글자입니다. 돌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그럼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두루미를 가리키는 글자예요. 이게 두루미를 가리키는 글자인데 재밌게도 음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냐? 확이라는 음도 있고 각이라는 음도 있고 학이라는 음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확과 각과 학은 결국엔 같은 음가예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음의 공식을 설명드릴 텐데 그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3개의 음을 가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두루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두루미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루미가 하늘 높이 멀리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담은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글자도 결국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 즉 한글에서의 디귿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그 모양이 하나의 글자고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글자인데 그 디귿자를 뒤집어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은 어떤 글자냐? 자, 한자에서 부수 글자 중에서는 어떤 글자가 있냐면 거리가 먼 것을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것. 자, 거리가 먼 것을 표현한 멀다 경이라는 부수 글자가 있는데 바로 이 글자입니다. 자, 이게 바로 멀다 경이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위아래로 줄여놓은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먼 곳을 나타내는 글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글자냐? 나머지 부분은 바로 새를 가리키는 새추라고 하는 그런 부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가 멀리 하늘 높이 멀리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담은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새냐? 바로 두루미예요. 두루미가 멀리 날아오르는 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글자에는 두루미라는 뜻도 있고 새가 높이 날다의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것은 두루미를 표현할 때 고상한 새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고상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고상하다. 그래서 두루미 또는 고상하다 또는 새가 높이 날아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이 확실하다, 확이라는 글자는 돌과 두루미라는 뜻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돌과 두루미가 결합해서 확실하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두루미는 두루미라는 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두루미와 같이 지조가 높고 고상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조가 높고 고상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것을 나타내서, 단단하고 믿음직한 것을 나타내서 확실하다 또는 굳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떤 고상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 그 마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다, 확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자는 보다, 진이라는 글자인데 이 보다, 진이라는 글자도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언이라고 하는 그런 부수글자예요.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높임말이죠. 그래서 말씀언이라는 글자도 결국엔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바로 우리 동양인들은 머리 색깔이 검죠. 바로 그렇게 머리 색깔이 검은 것을 나타낸 검은머리 진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검은머리 진. 자, 그래서 이 말씀언과 검은머리 진이라는 글자가 결합해서 보다진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된 거예요. 보다진. 자, 그럼 뭐냐? 보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살펴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검은 머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환자를 의미해요. 환자. 환자 중에서도 환자의 얼굴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 머리 진이라는 글자를 붙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얼굴색을 보는 겁니다. 얼굴색을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의사 선생님이 자기한테 온 환자의 얼굴색을 살펴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 머리 진이라는 글자를 썼고, 그리고 말씀언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언이라는 것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뭐 하죠? 그렇죠. 물어보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죠? 어떻게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안색을 살피는 겁니다. 안색을 살피면서 맥을 짚어보는 것을 나타내서 진찰하다의 뜻이고, 이 글자는 진찰의 뜻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안색을 살펴보는 것을 나타내서 보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찰하고 살펴보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확진이라는 생활 한자는 그럼 뭐냐? 바로 이 진찰한 결과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것을 보고 확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 정말 그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을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이런 확진자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확진이라는 한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확진이라는 생활 한자를 살펴봤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